뭐든지 하는 리노와 아직도 구천을 떠도는 헨리 8세의 왕비들, 헨리 8세를 중심으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왕조의 헨리 8세는 바티칸에서 독립해서 영국 국교에 성공해 기초를 닦은 인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개국을 이룬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헨리 8세가 굳이 이를 악물고 가톨릭에서 독립한 이유, 부패한 기득권 종교인 가톨릭을 개혁하겠다 같은 뭔가 루터 같은 확고한 종교적 정치적 신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가톨릭에서 금지한 이혼을 밥 먹듯이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혼을 했나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8세는 형이 있었어요. 웨일스공 아서어라는 형이 있었는데 헨리 8세는 원래 차남이어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형이 15살에 감기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운 좋게 왕위에 올랐어요. 형은 죽기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라는 아내를 맞았었습니다. 아라곤의 카탈리나라고도 하고 영국식으로는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도 부릅니다. 형이 죽고 나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라곤 국왕의 페란도 2세와 카스티아 여왕 이사벨 1세의 넷째 딸이라서 헨리 8세가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에 권력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장기말이었기 때문에 형수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헨리 8세는 아들 욕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아들을 만들려고 여자 치맛자락을 꽃무늬를 쫓아다니는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었지만 왕비의 시녀였던 앤 불린이랑 이미 정분이 났어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후사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엠블린과 결혼을 해서 유럽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엠블린은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 궁정에서 해외 연수를 해서 해외파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어와 라틴어에 능통하고 유럽 왕실의 예법에도 정통한 재색을 겸비한 이국적인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헨리 8세의 취향과는 외모가 조금 맞지 않았어요. 헨리 8세 취향은 당시의 미인의 표준이던 금발의 파란 눈을 좋아했는데 프랑스 유학파로 흑발에 검은 눈에 엠블린은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였죠. 엠블린은 외국물 먹고 배운 여자라서 왕의 정부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자기를 전직 왕비로 만들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마침 나이가 많아서 더 아들을 못 얻을 것 같기도 해서 캐서린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헨리 8세도 이참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종교였고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은 굉장히 보수적인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게다가 캐서린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의 숙모로 친정 배경이 굉장히 빵빵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압력을 넣어서 어떻게든 이혼은 안 하겠다고 이혼을 방해 공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은 헨리 8세의 결혼과 새 장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앙심을 품은 헨리 8세는 가톨릭과 인연을 끊고 영국 국교회를 설립했다는 얘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죠.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형수 캐서린을 쫓아내고 엠블린과 결혼한 헨리 8세. 문제는 엠블린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2번이나 유산을 하고 후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이번에도 엠블린도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구실을 붙여가지고 엠블린이 간통을 했다면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비를 얻습니다. 세 번째 왕비는 제인 시모였는데 엠블린의 시녀였어요. 이번에는 금발의 창백한 피부에 수수한 분위기라 이국적이고 눈에 확 띄는 외모였던 엠블린과는 정반대되는 외모의 여자를 골랐습니다. 성격도 정반대라서 외국물 먹어서 개방적이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았던 엠블린과는 달리 순종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에요. 사실은 왕비가 되겠다는 야심이 속에서 이글이글 넘치는 외유내강 여성이었습니다. 어쨌든 제인 시모어는 헨리 8세의 세 번째 왕비가 되었고 무사히 아들 에드워드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헨리 8세의 여성 편력이었죠. 아들은 낳았지만 제인 시모어의 수수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왕비를 갈아치울지 고민 중이었는데 헨리 8세가 억세게 운이 좋아서 아들을 낳은 제인 시모어가 산후 감염으로 에드워드 왕자를 낳고 나서 세상을 떠나면서 왕비 자리가 공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헨리 8세의 여성 편력, 아내를 3번이나 갈아치웠고 젊은 시절에는 당당한 풍채의 미남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살이 쪄서 유럽의 프리미엄 결정사 회원에서 가입을 했는데 점수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세상가를 들려고 했더니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영국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 왕을 다시 결혼을 시켜야 했던 토머스 크로멜은 새로운 왕의 신부감을 필사적으로 물색을 했고 영국 성공의 입지를 굳히고 잉글랜드 내 로마 가톨릭의 재기를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앤과의 재혼을 추진해서 화가가 최대한 후보정을 가한 초상화를 그려서 헨리 8세에게 보여주고 앤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아나폰클랩의 추천 신부
신부감 후보정 초상화로 데려왔는데 실물을 본 헨리 8세가 야 이거 후보정 너무했다 야 이거 좀 아닌데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스피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신부 수업만 받고 시집을 왔던 애는 영어도 못해서 말도 안 통해가지고 구박을 아주 심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헨리 8세는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 아내는 처녀다. 그러니 결혼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선 두 왕비의 비참한 운명을 전해들은 애는 어쩔 수 없이 이혼장을 받아들이고 물러나서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원하던 대로 자기가 꽂혔던 여자랑 결혼을 해요. 캐서린 하워드 30살이나 어렸고요. 별명은 가시 없는 장미였습니다. 한창 때가 지난 남편과의 근데 잠자리에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젊은 남자랑 미래를 즐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당시의 왕비의 관통은 국가 반역죄급의 중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내도 역시 처형. 근데 굉장히 특이했어요. 이 아내는 캐서린 하워드는 처형이 결정되자마자 처형대의 목을 우아하게 내미는 연습, 처형 리허설까지 하면서 깔끔하게 죽음을 받아들였고 런던 탑에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간통죄는 인정하지 않았고 헨리 8세는 간통 의심남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끔찍하죠? 왕비 2명 사형으로 배드 엔딩 났고 아들을 낳고 제대로 품 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젊어서 죽은 해인 아내들이 굉장히 한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런던의 햄든 코트 궁전에 지금도 유령으로 나타나서 간간히 CCTV나 사진에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제인 시모의 유령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양초를 들고 궁전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양초의 불꽃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제인의 표정이 워낙 우울해서 보기만 해도 음침한 기분이 풍긴다라고 합니다. 처형당한 엠블린 유령은 초상화에 그려진 푸른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는데 머리가 없는 모습이거나 떨어진 머리를 옆구리에 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령인 캐서린 하워드는 사형이 결혼되기 전까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밀고가 들어가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캐서린은 왕의 처소로 달려가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허위범에게 잡혀서 울면서 질질 끌려나갔대요. 죽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죠. 30살 어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령도 그때의 모습으로 펑펑 우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영국은 근데 어떤 나라죠, 여러분? 영국 하면 뭐죠? 영국 특이한 나라죠. 유령 이야기는 돈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아예 햄튼 코트 궁전에서 이 유명한 유령들을 둘러보는 투어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프라이베트 투어를 신청하면 어쩌면 여러분도 왕비의 유령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왕비의 유령 중 누구를 만나게 될지 또는 돈만 내고 투어만 하고 못 만나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운에 딸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든지 아는 리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